빠르면 6월, 늦어도 한 7, 8월쯤에는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음. 보여지고 있고 사이클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단계다. 벌써부터 이제 팔고 떠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원래 대선 끝나고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아마 한 2, 3개월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저는 한 3월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호필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네. 비트코인이 좀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상승이 끝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좀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횡보했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애매하고 약간 좀 저점 찍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는 기존 고점이 한 7만 3천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를 돌파할 것인지 거기를 돌파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거를 어,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나 금리나 기대감이 최근에 갑자기 또 다시 올라가면서 음. 경제 지표들도 약간 인하 쪽으로 초점을 하기 때문에 7만 3천 한번 도전해 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빨리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올라갈 것인지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고점이 한 7만 3천 불 정도 되고 우리나라 가격 네. 기준으로 한 1억 500만 원? 뭐 요 정도 네. 되잖아요. 그거를 뚫는 시점부터는 그럼 좀 상승세가 좀 거세질 거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왜냐하면 항상 그 위에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는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6만 9천 달러를 뚫고 추세적으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6만 9천 딱 고점 찍고 순식간에 20%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매물이 나올지 아니면은 안전하게 뚫는다면 그 6만 9천에서 순식간에 계속 올라간 것처럼 이번에는 거의 한 10만 달러까지는 쭉 트라이 해볼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최고점 근처에 가면 크든 작든 한 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 한 번쯤은 나오니까. 이게 네, 작냐 한번. 크냐 문제지. 그러면 근데 그렇게 크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 최고점 돌파하는 시기는 네, 네. 언제 정도 보고 있으세요?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대략적으로. 어, 사계절 차트 제가 준비해왔으니까 네. 그거로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비트코인 사계절 차트인데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항상 최고점 돌파는 원래는 반감기 이후 한 6, 7개월 여름 끝날 때쯤에 돌파를 했는데 네. 지금은 기존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원래는 한 6, 7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봤는데 제 생각에는 한 여름쯤이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늦어도. 네. 그래서 빠르면 6월, 늦어도 한 7, 8월쯤에는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음. 보여지고 있고 사이클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최고점 돌파하면 네. 10만 불도 갈 수 있다 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10만 불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10만 불을 제가 최소적으로 예측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네. 보시면은 비트코인 여기 첫 번째 최고점에서 다음 최고점까지 한 15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기 한 2만 달러에서 6만 9천까지 한 2.5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요 같은 기준으로 최고점 돌파했을 때 딱 시가총액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봐도 50% 정도만 상승해도 10만 달러가 넘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10만 달러 조금 넘죠. 네. 근데 여기서 50달러에서 한 여기 200%까지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기존에 250% 이상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해서 그럼 거기 보시면 여기 딱 20만 달러이기 때문에 한 10만에서 20만 달러 생각을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봐서 한 1억 5천에서 많으면은 김포까지 끼고 환율 고려했을 때 3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음. 있고 책에도 그렇게 많이 얘기해 놨습니다. 요런 음. 근거로 제가 한 1억 5천에서 3억 정도 보고 있고 그래도 1억 5천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네. 2억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1억 5천이면 사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그쵸. 뭐
비트 가격 기준으로 한 9,800만 원 정도 되니까 네. 1억 근처인데 그러면 지금 샀을 때 좀 기대 수익이 좀 작은 거 아닐까요? 그냥 지금 사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내가 뭐 한 50%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생각을 하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지금 완전히 비트코인만 사는 것보다 좀 수익률을 하기 위해서는 이더 정도 섞어서 하면은 한 그래도 한 두 배 정도 수익은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한 5대5 정도 비트 이더만 투자하실 거면 음, 알트코인을 투자 안 한다는 가정하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섞어서 투자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와 이더를 섞어서 반반 투자하면 네,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차트 보여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반감기 때 이게 노란 선이 반감기 때 최저점을 기록했던 선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가지 특징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음, 보이시면은 요 반감기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네. 가격이. 그쵸?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가 아까 5만 7천 정도가 바닥이라고 봤을 때 이 음, 가격을 다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서 요 선도 제가 한번 그려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약간 위쪽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방, 신기하게 진짜 네. 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 때 가격은 그러니까 우리 이번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네. 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크립토 윈터가 온다고 해도 네. 반감기 가격보다는 높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 반감기 크립토 윈터가 오면 이 반감기 가격 아래로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음,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반감기 때 저점 찍고 이번 상승장 끝날 때까지는 요 가격을 거의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네. 상승장이 올라갈 때까지는 그러면 앞으로 네. 만날 수 없는 가격이다. 뭐 그렇죠. 이런 만약에 말씀이시죠? 네, 네. 여기서도 살짝 떨어지긴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반감기 때 가격을 솔직히 다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아예 가능성이 0%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음,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장까지는 요 가격대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미국 현물 ETF가 한 16일 연속인가 계속 플러스잖아요. 어저께는 뭐 네, 한 8억 달러인가 뭐 엄청 많이 네, 들어왔더라고요. 네, 미국 ETF 자금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좀 다소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솔직히 매집했을 때 항상 예전에도 과거에 보면은 뭐 그 JP 모건이나 뭐 모건 스탠리가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네. 하락장 때 얘기가 나왔는데 절대 상승을 안 했어요, 그때. 음, 항상 매집할 때는 일부러 좀 눌러가면서 상승을 하고 네. 본인들이 충분히 사고 난 다음에 상승시키는 현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지금도 약간 그런 상승을 위해서 지금 매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당분간은 횡보를 하더라도 그 매집한 물량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지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고는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 혹시 자기들이 더 많이 살려고 한 번쯤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5만 7천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런 네. 조정도 일종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 그리고 번 더 떨어질 지금은 수 있을까요? 지금 근데 기관들이 너무 세력들이 많잖아요. 여러 기관들이. 그 네. 기관들끼리 서로 던지면 자기 물량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좀 상승 쪽으로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든데 음, 그렇다고 해서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물량이 물론 많다고 해서 많이 더 들어오면은 개인들이나 이제 좀 다른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포모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음, 당분간 힘들고 그래서 뭐 마운트 곡스 얘기도 보면 14만 개가 지금 나오면은 물론 그 나온다는 이슈로 조금 한 2, 3% 하락했다 다시 이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비트코인 물량이 처음에는 좀 충격을 주더라도 결국에는 기관들이 다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미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던질까라는 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큰 하락보다는 위쪽으로 트라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안은 폭발적인 상승도 없고 큰 하락도 없다고 보고 계신 거네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인데 이제 빠르면 이번에 만약에 6월 달에
이제 FOMC가 다음 주에 있는데 거기서 막 금리 인하를 좀 강하게 얘기해 주든지 이렇게 네. 유동성 정책이 빠르게 하면은 뭐 6월에도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데 6월보다는 한 7월, 8월쯤에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6월 네, 12일 날 미국 CPI 발표가 있잖아요. 네, 요즘에 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CPI 지표가 좀 비트코인 가격을 좀 많이 네, 흔드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원래 위험 자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CPI 지표에 흔들리거든요. 원래는 네. 비트코인이 약간 유동성이 있어야지만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음. 최근에는 이제 ETF 들어가면서 기관 자금들이 올라가면서 그런 게 약간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원래 위험 자산으로 취급받았고 지금도 위험 자산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서 제일 투자했을 때 좋은 시기가 금리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양적 완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동성 정책이 있을 때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CPI도 높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상치 음. 부합이나 살짝 낮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이제 9월을 많이 이제 금리 기대감이 한 60, 70% 되고 있는데 저도 9월쯤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이미 많이 상승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쯤에 금리 인하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네, 이전에 8월이나 7월에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기대감이죠. 금리 인하 네네. 기대감. 네, 알겠습니다. 올해 좀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네. 대선. 트럼프가 됐을 때, 바이든이 됐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은 저는 원래 그 지금 원래적으로 지금 통상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금리 인하를 세게 할 거기 때문에 유동성 정책이 많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건 맞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재신임이 됐을 때 약간 긴축적으로 가면은 크게 상승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재정 정책, 통화 유동성을 어떻게 정책을 펼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되던 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꼭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다라고만 볼 수도 없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고 해도 코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네, 유동성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는 게 중요한데 다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약간 시장에 완화적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오히려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상승은 크게 하는데 그만큼 하락이 셀 거예요. 아, 바이든 대통령도 조금 상승이 조금 낮겠지만 하락도 크지 않을 거예요. 자, 음, 사계절 차트 한번 다시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네, 사계절 차트 보시면은 요때가 첫 번째 사이클 요때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단성 시절이에요. 네, 이때 거의 85% 6% 빠졌거든요. 네, 이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하락폭도 음. 컸고 사람들이. 근데 이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하락도 77%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77%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근데 77%면. 솔직히 오래 네,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네, 쉽게 넘어갔어요. 아, 왜냐면 여기 보시면 요 최저점이 15,000달러였거든요. 네, 원래는 10,000달러까지 갔어야 돼요. 여기까지 네, 안 갔거든요. 이 네, 한 방이 더 필요한데 여기 어, 보시면 여기서 횡보하다 마지막 한 방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가 거의 생과 한 방. 50%짜리거든요. 네, 이런 하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보다 되게 수월하게 넘어갔고, 물론 그게 ETF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매집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은 크게 올라가면 더 크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진짜 만약에 비트코인이 제가 맥시멈 한 3억까지 보고 있는데, 네, 정말 한 5억 간다. 네, 그러면은 정말로 그때는 저는 좀 제가 오히려 상승장 때 무서울 것 같아요. 하락이 음, 얼마나 클지를 예측을 못하고 그 음,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자꾸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자꾸 무리하게 통화 정책이나 완화적인 기조를 했을 때 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산 시장도 한 번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꼭 무조건 많이 올라간다고 좋은 건가라는 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 더 네, 말씀드리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되게 싫어했어요, 코인.
그쵸. 사기다, 네. 금지시킨다라고 했는데 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난번 근데 대통령 했을 때 그래서 네, 그렇죠. 암호화폐 되게 싫어했죠. 근데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과연 언제 뒤바뀔지 모르거든요. 난 음,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언제 뒤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꼭 음, 나쁘다라고, 아니, 좋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또 바이든 대통령 때 ETF를 승인해 줬어요. 그럼 음, 비트코인한테 좋게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요즘에 최근에 이제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가니까 안 좋다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해서 이분법적으로 자꾸 나뉘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당선돼서 어떤 정책들이 펼치고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끼칠지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우리 같은 개미들은 변동성이 크면 위험성도 크지만 사실 기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네, 트럼프가 당선돼서 엄청나게 오르고 음, 엄청나게 빠지면 좀 다이나믹한 기회들이 많이 오지 음.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대감은 있는데 네. 과연 우리가 그 고점에서 팔 수 있을지 그리고 음. 하락 왔을 때 안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자신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된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고 트럼프가 된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저는 한 3억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는 바이든이 되면 2억, 트럼프가 되면 3억 뭐 이런 건가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또 네. 이거는 뭐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또 나와서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 대선, 미 대선 끝나면 한번 또 인터뷰 해보시죠. 크립토 윈터가 올 때, 다 네, 팔 거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네, 호피님도 전부 다 올 매도할 거라고 네. 들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언제 팔면 좋을지 그좀 말씀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일단은 처음에 저는 김치 프리미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네, 항상 김치 프리미엄 붙을 때 이번엔 아니다. 유지가 음, 된다라고 하고 한 달 정도 유지가 되면 네, 여지없이 하락을 했고 음, 이번에 3월 1억 달에도 500 그랬죠. 네, 갈 때도 똑같이 하락을 했고 네,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김프가 빠져서 저는 한 번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음, 김프가 한 10% 이상 제가 보니까 20%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번 장 보니까. 네, 네, 근데 만약 10% 넘어서 20% 가고 그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유지가 된다. 음, 그러면은 저는 그때 되게 위험 신호라고 첫 번째로 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책에도 썼는데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이제 횡보하면은 알트장이 오는데 반대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하는데 알트코인들이 안 빠지거나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은 그때 만약 김프랑 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항상 상승장 끝이라고 보고 있고 네, 네, 뭐 하나 제가 더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보여드리면 네, 요게 이더리움 BTC 마켓 차트거든요. 네, 네, BTC 마켓이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기축 통화가 되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 가격 대비 이더리움이 얼마냐라고 봤는데 이 주황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비트코인이 최고점일 때예요. 근데 여기 상대적으로 보면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 더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최고점 찍고 이더리움이 살짝 한 달 정도 늦게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장이 와요. 그렇기 음,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지는데 알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티거나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더리움이 처음 상승했을 때는 상승장의 시작이에요. 알트코인. 근데 이제 한 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횡보할 때 이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상승이 왔을 때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 이게 많이 참고하고 이번에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말씀하신 그 비트코인이 오를 때 이더리움 더 많이 그, 오르는 기간이 너무 짧네요. 뭐 한 두세 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차트 보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하고 알트코인 상승장이 와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횡보하든지 조금 더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이 가는데 그때 음, 이제 비트코인이 꺾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음, 꺾였을 때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안 빠지고 버티다가
상승을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이 하락이 했는데 이미 알트코인들은 이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체감을 안 하고 있죠. 아. 비트는 이미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조심을 알트에 해야겠죠.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코인들이 계속 오르니까 그쵸. 상승장에 예. 취해 있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제가 2017년에도 그랬고 음, 21년에도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전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계속 추세를 보셔야 되는 게 음, 비트가 심하게 빠지는데 알트코인들이 끝까지 버틸 수는 없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거 조심하셔서 투자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내가 비트코인이 없는데 비트코인 네, 시세를 계속 이렇게 추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다 팔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0.1개라도 좀 오래 가져가야 그 상승장 끝나는 거 지표가 좋잖아요. 비트코인이 그쵸, 가장. 예, 네, 비트코인으로 좀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그 두 가지만 파악하면 될까요? 김프가 높을 때, 김프가 10% 이상이 2주에서 한 달 동안 유지될 때에는 꼭지일 수 있다. 그리고 네. 비트는 떨어지는데 알트코인은 오히려 오를 때, 이때가 거품의 신호다. 이 두 가지 네. 보면 될까요? 그리고 일단 이건 코인 시장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지표들이고 네,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거는 저는 금리가 물가가 다시 재상승해서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신호가 보이면은 저는 그때는 뭐 제가 뭐 2억 3억을 보지만 뭐 비트코인이 1억 5천까지밖에 안 갔어도 그때는 좀 매도를 할 생각이에요. 아, 왜냐면 아까도 인플레이션이 말씀 심해질 때.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게 원래 무조건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이게 약간 코로나 때 저희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올리는 단계에서 충격이 많이 왔잖아요. 네. 약간 그런 충격처럼 한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것 같은 기조가 보이면 과감히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네요. 네, 아,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내년에 그러니까 고점 신호가 나타나면 다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네, 팔고 나면 이제 현금이 생기잖아요. 네. 그 현금으로 어디에 투자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지금 그냥 파킹 통장에 넣어놓던지 아니면은 음, 단기적으로 예금이나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갖고 있고 만약에 뭐 주식 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이나 뭐 한국 주식에 일부 들어가긴 할 건데 음, 저는 한 달, 1년 정도는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돈 버는 길이거든요. 음, 왜냐면 남들은 이제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내가 돈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제가 돈을 버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저는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통 코인만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쉬고 한 1년 뒤부터 투자를 할 거고 근데 이제 사이클이 지금 변할 거거든요. 네, 분명히 다음부터는 제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음, 하락이 짧아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음. 6개월 보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좀 여유 있게 지내고 그냥 다른 일 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 활동 같은 거 하든지 아니면 놀러 다니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다음에 이제 전략을 세우는 기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이 짧아지는 거는 제가 납득이 되거든요. 뭐 ETF도 네. 승인되고 했으니까 기관 자금들은 뭐 그렇게 한 번에 개미처럼 다 던지지는 않잖아요. 네. 하지만 하락장이 길어진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3억 이상 트라이 한다고 하면 저는 하락장 길어진다고 보고 있는 게 거품이 음, 끼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이제 뭐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안 빠진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건 일부 동의는 하는데 기관들이 다 던질 수도 있어요. 그때 상승장의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음, 그리고 이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거든요. 네, 선물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선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패닉셀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스퀴징이 많이 그때 나죠. 네 그래서 그 하락장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닷컴 버블이나 이런데 그 2008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회복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비트코인도 과하게 상승을 하면 하락이 길어지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거의 리세션 같은 느낌이 왔을 때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쵸? 예.
네, 거의 한 뭐 제가 봤을 때는 경제 뭐 위기나 뭐. 네,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음.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2, 3억 정도면 그냥 저희가 통상 하락했던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아니면 거기보다 살짝 덜 하락하는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 자금이 받쳐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것도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긴 네, 하지만 최고점 대비해서 통상적이라고 하는 게 몇 퍼센트 네. 빠지는 걸 보고 있으신 건지.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은 85%고요. 네, 지난번에 77% 빠졌거든요. 네, 이번 하락에. 네, 그러면 통상 한 85에서 5% 정도 보고 있는데 한 네. 70%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어, 적어도 50%? 그러니까 진짜 최소한 50%에서 한 70% 정도는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나라 코인 투자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알트코인 쪽이거든요. 네.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정말 깜짝 승인됐죠. 네, 아무도 네. 예측 못했던 것 같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는데, 앞으로 코인 시장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아직 근데 이제 S1 승인이 돼야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네, 거래가 이제 맞물리면서 현물 ETF가 만약에 나오면은 이더리움의 이제 상승이 발생하면 저는 알트코인 상승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또 상장 폐지될 가능성들도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바이낸스에서도 기습적으로 뭐 네이미나 이런 코인들 상폐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고 음,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 상폐 가능성도 유의하셔야 하고 중요한 거는 또 과거처럼 이제 모든 코인이 다 올라가면 좋은데 이거는 비트코인이 정말 한 3억까지 가면 모든 코인이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약간 상승하는 코인만 상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네, 미국 주식도 보면 엔비디아만 거의 독주처럼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른 네. 주식에 비해서 그런 3억, 삼 식으로 3억 달러 넘었더라고요. 3조 달러인가? 네, 3조 달러 어제 넘었더라고요. 저녁에 네, 네, 3조 달러 네, 넘어갔고 지금 뭐 시가총액 이제 애플 바로 뛰고 네, 뭐 이번에 MS도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음, 약간 쏠림 현상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계속 강조하는 게 과거 옛날 코인들보다는 새로 나온 코인들이나 아니면 좀 관심 음. 있는 코인들 위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더리움이 좀 상승을 해줘야지 코인 시장에 좀 활기가 돌 것 같고 체감적으로 상승장이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 이더리움 가격 자체는 많이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더리움은 똑같이 비트코인처럼 상승을 할 거고, 음. 지금도 보면 약간 억눌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약간 네. 호재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한데,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도 못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서, 음. 아마 그래도 상승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 못한 거를 조금 어느 정도 만회하는 선에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엄청나게 막 계속 오르다가 막상 승인이 나고 한 20% 떨어지고 막 네. 그랬잖아요. 이더리움도 막상 S1 승인 나고 이제 거래 시작되면은 좀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미 그거가 하락이 이번에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19B-4 승인됐을 때 네. 안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때 과거 다른 점을 비교해 보면 그때 1월 달에는 저희가 그 그레이스케일에 GBTC 물량이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하락을 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이더리움에는 지금 당장은 없을 거고 그렇기 그레이스케일 때문에 것도 있긴, S1이 승인이 되면요. 실제 거래가 아, 되면 빠질 되면은 거요. 살짝 네.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미 사람들이 결국엔 다시 올라간다라는 걸 봤잖아요. 네. 크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아도 안 던질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하락보다는 뭐 한 10% 정도 조정은 발생은 하는데, 그렇게 크게 하락까지는 지금 보진 않고, 오히려 더 상승하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자꾸 상승 쪽으로 강조드리는 게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인터뷰했을 때는 한 번 더 조정 온다고 기다리라 그랬었거든요, 그때. 네. 근데 지금은 아예 그 조정이 마무리 됐다라고 보고 이제는 음. 정말 상승장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조정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뭐 아예 없다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조정이 오면 계속 사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 음, 오히려 근데 지금은 다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과연 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사이클 투자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과거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라고 네. 했는데 지난 제가 2018년도 이때 하락장에서는 공포에 사람들이 못 샀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사고 싶은데 조정이 안 와서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음. 다른 공포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해야 할 시기라고 자꾸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이 안 와서 못 산 게 아니라 5만 6천까지 왔는데도 더 떨어질까 봐 못 산 거 아닌가요? 그게 공포에 못 아니죠. 산 거 아닌가요? 네. 조정이 20%가 조정이라고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기본 음, 30% 이상씩 조정을 했거든요. 많으면 음, 50% 이상씩도 조정이 왔고 네. 그런 조정들이 안 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번 게 장에는 없지 않을까요? 뭐 30%, 50% 이런 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최고점 그쵸. 도달할 그게 때까지. 한 저도 그래서 20%가 마지노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거기까지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조정 오면 이번 장에서는 좀 많이 온 편이다. 그때는 그냥 사도 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더리움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계시고,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모든 알트가 다 오를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솔라나라던가 톤이라던가 어제 또 네, BNB가 뭐 되게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바이낸스 코인. 그런 애들도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음, 서로 경합하면서 오히려 뺏기게 될지 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비트랑 이더가 상승을 하면은 제가 안 네. 올라간다는 표현은 크게 상승을 못 한다는 거지. 비트나 음, 이더 상승률만큼은 따라서 상승은 해요. 근데 이제 음, 저희가 원하는 상승은 막 5배, 10배, 100배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승이 거의 네.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어느 음, 정도 암만 안 좋은 코인이라도 비트코인이 막 2억 가고 3억을 가면은 네. 비트코인 뭐 2배 갔으면 그 아무리 안 좋은 코인도 50%에서 2배는 가긴 하거든요. 큰 음, 악재가 있지 않는 한. 그렇기 그쵸.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거는 좋은데 저희는 비트코인 수익률보다 더 리스크한 투자를 했으니까 더 음, 많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는데 네. 고수익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제가 그게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통 음,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게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그때 톤에 대한 추억들이 여러 가지 있어갖고, ICO 때 그때 한참 자금 네. 모집하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좀 매력적으로 끌리진 않았거든요. 그때 뭐 텔레그램에서 ICO 한다 막 이래갖고, 제가 ICO에 너무 많이 다쳐갖고, 음, 약간 그냥 나쁘진 않게 보고 있는데 저는 아직 투자는 안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가 그래도 좀 약간 CEO 바뀌고 약간 좀 많이 따라가는 느낌이라서 뭐 지금 많이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는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만약에 제도권화가 되면은 바이낸스를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대부분이 만약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제도권에서 많이 거래를 할 거거든요. 이제 바이낸스가 예전만큼의 위상을 갖고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까지는 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지 않게 보고는 있는데 또 언제 규제가 또다시 칼을 들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만 안고 투자하시면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거래소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잘 나가는 거를 고지고대로 두고 보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음. 계신 거네요. 네, 그쵸. 예. 짜오장펑이 뭐 한 3개월 정도 이제 수감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실형 네. 살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NB 코인은 올타임 하이를 갱신했다는 게 조금 좀 그쵸. 모순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투자하신 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땐 새로 신규로 투자하는 것보다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네. 상승하니까 조금 더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고 신규로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좀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네. 그럼 이더리움은 이번 시즌에 최고점은 좀 얼마까지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그것도 한번 차트 하나 준비해왔거든요. 그거 같이 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이더리움 BTC 차트예요. 이더리움 하나가 비트코인의 얼마 가격인지를 나타내는 BTC 차트인데요. 여기 네. 보시면은 지난 2017년 최고점 때 한 0.11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략 한 8개? 음. 8개 정도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더리움 아, 8개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8개. 네, 1개. 네. 이더리움 8개면 비트코인 1개고 이때는 거의 한 0.09까지는 갔거든요. 0.1 정도 11개? 네, 11개 정도가 필요한데 네. 여기 보시면 점점점 낮아져요. 그렇기 음.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땐 1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0.8에서 0.7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2억이다. 그러면은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만 원? 1,400만 원, 1,500만 네, 원. 네. 1,500만 원 정도 보고 있고 3억이다라고 보고 있으면 한 2천만 원에서 2,500 사이 이 정도로 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네. 근거는 여기 이더리움 상대적인 가격이 비트코인 대비 좀 상승을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음. 때문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봤고 만약에 정말 이더리움이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 여기 최고점인데 이더리움 요거 BTC에서 최고점은 한 달 뒤잖아요. 약간 좀 네. 늦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살짝 하락한 가격에서 최고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들면 비트코인이 2억을 찍고 한 1억 8천을 가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최고점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했을 때도 약간 뭐 보통 한 10대 1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음.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한 그 비트코인의 한 70 최고점에 70에서 80% 가정을 해보면 7, 한 8%. 1,500에서 한 3억까지 간다고 하면 한 2,400, 500 정도까지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비트코인 가격의 7%에서 8% 선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계시네요. 그러니까 네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더리움한테도 중요하네요. 결론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은 꼭 1등 뭐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은 다 같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근데 네. 코인은 아까 BTC 마켓의 중요한 이유가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면 코인들 가치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비트코인이 무조건 상승을 해야지 알트코인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게 다음 ETF는 무엇이 될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있잖아요. 네. 이더리움 다음은 뭐 어떤 것들이 될 거고 언제쯤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뭐 지금 솔라나 리플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신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개별 알트코인 ETF가 나올까? 뭐 음. 솔라나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저는 네. 오히려 그냥 비트이더랑 알트코인 몇 개 섞어서 이런 ETF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 있고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피트 21 법안이라고 있어요. 그 네. 상품이랑 증권으로 분류하는 그 법안인데 그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만약 그게 네. 통과가 돼서 그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게 규제가 되고,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뭐 빠르면은 내년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마 이번 사이클 지나면서 알트코인들이 많이 정리가 될 거예요. 정리가 되고 이제 새롭게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전통 이제 제도권 안에서 나오는 코인들이 나올 거거든요. 제대로 된 ICO나 제대로 된 상장 절차를 거쳐서 나온 코인들이 나오는데 그런 코인들에 대한 ETF가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라고 음. 보고 있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알트코인들의 상승력이 동력은 될 건데 실제로는 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저는 그 우리가 블랙락의 위력을 많이 봤잖아요, 그동안. 네, 블랙락이 한다면 하는 거잖아요. 네. 블랙락의 야심이 그렇게 냅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블랙락은 네, 암호화폐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야욕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간의 문제지, 저는 뭐 어저께 CNBC랑 게리 겐슬러랑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네, 그 보면은 봤습니다. 뭐 시바이누랑 뭐 봉크랑 이런 애도 ETF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 생각에 블랙락이나 뭐 이렇게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결국엔 되게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하면 증시 자금으로 이게 끌어오고 그게 SEC가 원하는 방향이기도 할 것 같아요. SEC의 가장 큰 목적은 투자자 보호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거래소들은 되게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잖아요. 얘네들 윤리가 네. 진짜 전혀 없거든요. 투자자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뭐 규제도 하나도 없고 책임도 하나도 안 지고 그래서 오히려 ETF에 편입을 시키는 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좋다. SEC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 블랙락에 야욕하고 맞아서 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ETF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 네. 지금 있는 알트코인으로 ETF가 나올 거냐라는 거는 부정적인 거고요. 아까 음. 블랙록 얘기하셨는데, 블랙록에서 다른 데 자회사나 이런 데 투자해갖고 새로운 코인들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선점해서 ETF 만드는 게 더 큰 돈 벌지 않을까요? 걔네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블랙록에서 근데 코인 발행하는 거는 그거는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새로 발행을 코인을 하는 게 네. 아니라 네. 그 자기네들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사업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새로 나오는 코인들에 아, 대해서. VC처럼요? 네, VC처럼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음.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하는 게 맞지. 저는 그래서 뭐 물론 뭐 블랙록에서 한다고 하면은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예를 들면 뭐 기존에 있는 지금 알트코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럼 알트코인들이 아직 검증이 안 된 게 너무 많은데 그런 음.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할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저는 ETF는 정말 많이 나올 것 같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는 정말 동의를 하는데 네. 지금 말고 이제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코인들 뭐 대기업에서 발행할 수도 있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나올 건데 그런 것들에 약간 ETF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지금에 있는 알트코인 ETF에 대해서 보고 있고 뭐 되면은 저도 좋죠. 왜냐면 알트코인의 상승이 오기 때문에 저도 되면은 좋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제가 보는데 뭐 아예 없을 거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그래도 얘네들 하긴 할 건가 보구나. 음. 그런데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그래도 빠르면 솔라나나 뭐 이렇게 시가총액 높거나 안정적으로 평가받은 코인들에서는 뭐 묶여서 나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저는 그때쯤 되면 거의 상승장 끝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솔라나나 뭐 다른 코인들도 ETF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올해는 뭐 안 될 것 같고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빨라야 내년인데 그때는 상승장이 끝나갈 무렵이라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불꽃을 하면서 음. 그때 잘 나와야 되겠죠, 저희는. 네. 그때는 오히려 나올 때지 매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솔라나가 올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네. 솔라나 투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솔라나가 많이 오른 이유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그 FTX 사건 때 거의 10,0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쵸. 그때 거의 솔라나 망했다라고 사람들 얘기 나올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 전 그 빵원 될 줄 하락이 알았어요. 네, 진짜 상패 저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네. 다행히 살아남고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면은 아, 역시 좀 그런 공포에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음. 솔라나 투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 이더리움의 시점에도 네, 현 시점에도 왜냐면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대항마 느낌을 약간 나는데 음. ETF 이더리움 나오니까 솔라나가 살짝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다시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지금 코인 시장은 뭐가 올라간다고 뭐 코인이 떨어지거나 이런 코인 장세가 아니라 아,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네. 다 같이 떨어지는 장세기 때문에 음. 저는 솔라나도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큰 기업들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다만 저는 이제 뭐 굳이 막 여러 개를 나눠서 투자할 거면 그냥 이더리움만 투자하실 거면 이더리움만 하시고 솔라나 하실 거면 솔라나 하시고 아니면 둘 다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 반반씩 투자하시는 걸 좋다라고 보고 있고 아예 이더리움을 이미 많이 투자하고 있으면 솔라나보다는 그냥 오히려 시가총액 낮은 코인을 하면서 수익률 싸움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음. 처음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반반 아니면은 뭐 이더리움 솔라나 중에 하나 시가총액 높은 거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비트코인은 뭐 비트코인이고
이더하고 솔라나는 좀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서 그냥 좀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 정도 하면 될 네, 것 같고, 근데 굳이 이더리움이 충분히 있는데 솔라나를 그만큼 더 사는 거는 수익률 측면에서 그렇죠.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차라리 자발트 같은 거 수익률 높게 갈 수 있는 거를 일부 투자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일부는 좀 시총 작은 스몰캡 좀 코인에 투자하고 싶다면 네. 어떤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투자를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새로 나온 코인 위주로 약간 지켜보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왜 그러냐면 2021년도에 기존의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생각보다 상승을 못하고 음, NFT, 메타버스, 디파이 쪽이 엄청 핫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는 요즘 섹터가 새로 나온 섹터를 주목하고 있고 저도 이미 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네. AI랑 RWA 섹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옛날 하락장 때 계속 매집을 했던 코인 딱 두 개가 있는데 핀시아랑 클레이튼이거든요. 근데 오, 걔네는 이제 합병을 할 거니까 그냥 갖고 있고 이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네. 꼭 제 말 듣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런 코인들을 좀 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퀸시아랑 클레이튼은 옛날 코인 아니냐? 라고 하는데 저는 합병하면서 새로운 코인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음, 어쨌든 저한테 수익률을 과거에 많이 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좀 많이 투자했고요. 나머지는 그거 제외하고는 제가 RWA랑 AI 섹터고 민코인도 핫하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 민코인에는 아직 투자를 안 해봤거든요. 또 네. 아직 거기까지는 투자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무섭죠. 네, 좀 저도 용기가 못하겠더라고요. 없어갖고 네. 그래서 좀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민코인을 뭐 새롭게 투자하는 거는 이제 본인 판단인데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리스테이킹 코인 섹터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좋게는 보는 가격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보고는 있는데 약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저는 지금 딱 그 세 섹터 아까 말씀드렸던 음, RWA랑 AI랑 그쪽 클레이핀시아 쪽 요 세 가지 섹터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지켜보면서 또 이제 상승장에 가면은 이제 순환적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때는 조금 다른 코인도 좀 투자해 볼 생각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요것만 투자해 놓고 상승장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또 상승장 가면 또 새로운 섹터가 나올 거예요. 뭔가 주목받는 그런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섹터의 코인들도 사실 너무 많거든요. 네, 네. AI 섹터에서 나는 코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어떻게 코인들을 고르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AI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큰 게 있고 거기 안에서도 낮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항상 뭐 한 AI 관련 그 코인마켓캡이나 이런 사이트 가면은 한번 섹터가 나눠져 들어가 볼까요? 있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코인마켓캡 그냥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치시면은 나오고요. 네. 한글도 잘 돼 있어 갖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에 밈, 네. 솔라나 생태계, 그다음 게이밍 AI 이렇게 있거든요. 네. 요즘에 게이밍은 빗썸에서 엄청 핫하더라고요. 아마 두 음, 배씩 가는 코인도 많은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거 네. 투자하실 때는 뭐 나쁘지 않게 보는데 조심하셔서 투자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 코인을 딱 누르면 시가총액 높은 순서대로 나와요. 뭐 니어, 네. 렌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시가총액 높은 뭐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럼 뭐 니어 같은 거나 렌더 같은 거 시가총액 높은 걸로 투자하시면 되고 만약에 최근에 이거 패치랑 싱귤레리티랑 또 하나 오션이 세 개가 합쳐진다고 하거든요. 음, 그 세 가지가 합쳐서 새로운 코인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오션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뭐 다른 여기 시가총액 너무 낮은 것들은 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물론 상승률이 클 수는 있는데 너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까 그 시가총액 좀 높은 코인들 중에서 하나 음, 그다음에 아래쪽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뭐 음. 두 개로 하든지 아니면은 안정 큰 거, 중간 단계, 최하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캡만 사거나
시총 큰 것만 사거나 이러지 네, 말고 시총 큰 거에서 하나, 시총 작은 거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네, 투자해라. 위험도 네, 분산하고 수익률도 노려볼 수 있게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게이밍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잘 몰라갖고 이 섹터는 지금 네, 보고는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지난 상승장 때 가장 크게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요 갈라 코인이거든요. 네, 네, 얘 같은 경우도 이미 과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코인보다 이렇게 새로 나온 코인들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여기 민 코인들 여러 가지 나오는데 도지도 보면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너무 높으면은 더 상승하기가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네, 이미 그렇기 23, 때문에 네, 이미 한 30조 가까이 되잖아요. 30조 그쵸. 넘는가? 아직 30조 정도 될 여기 것 같은데, 시가총액 여기 나오네요, 여기. 네, 네. 그리고 시바이누 있고 페페 한참 페페가 요즘 핫했죠 제일 네, 그렇게 있고 프로키도 요즘 많이 핫했고 봉크도 많이 올라갔고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에 봉크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제일 밈 중에서는 음, 그렇기 때문에 요런 코인들은 저는 투자 안 했습니다 참고로 그렇기 네.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봉크랑 이더리움 ETF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냥 밈처럼 올라가는 그냥 관계 없이, 뭔가 네, 이제 시가총액 있어야 되는데 네, 올라가야 된다고 하고 저도 봉크에 대해서는 잘 몰라갖고 음, 요 마가는 이 트럼프 밈 코인 네, 네, 엄청 많이 트럼프 올랐어요. 관련해서 이제 엄청 많이 올라가고 변동성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아 그냥 이렇게도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음, 제가 약간 민코인 보면서 약간 테마주를 좀 더 이제 아예 섹터화한 것 같은 느낌? 이런 네.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말 좀 그대로 조심하셔야 테마주죠, 돼요. 뭐. 테마주를 이제 아예 섹터로 네, 나눠놓은 것 같아갖고 저는 오히려 트럼프 차라리 코인은, 네, 네, 트럼프 코인은 좀 크게 빠지면 100만 원이라도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게 올라갈 때 아, 있죠. 네, 엄청 그쵸. 올라가더라고. 여기 보면은 옆에 보면 이렇게 트위터 네, 같은 거만 오고 하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렇기 이걸로 돈을 때문에 워낙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1년 차트거든요. 1년 동안 네, 거의 여기 0.05달러에서 네, 뭐 17달러까지도 갔었고 지금 12달러인데 네,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이런 걸 보면은. 그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몰빵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렇죠? 여기서 네, 진짜 많이 넣어봤자 100만 원? 이 정도밖에 넣지 여기다가 뭐 억 단위로 넣는 사람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좀 약간 비트 이더 위주로 많이 투자하셔야 되는 게 거기에는 그래도 좀 큰 돈을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에서 100배 가도 1억인데 1억을 만약 비트코인 넣어서 2배 가면은 또 1억 버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근데 리스크는 요게 혹시 확실히 크고 더 그런 변동성이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음, 요런 코인들은 그냥 약간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아까 호필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안정적으로 50% 정도는 수익이 날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세상 그 어떤 투자 상품이 1년 기대 수익이 50%가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그렇죠. 건데, 사실 비트코인만 투자해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코인마켓캡은 좀 잘 돼 있고 요즘에 코인마켓캡 말고도 다른 사이트들 많으니까 다음에 한번 제가 좀 다른 사이트들 정리해서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거 알겠습니다.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가총액 순위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제가 네, 처음 공부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1위부터 100위까지를 다 들어가서 백서도 보고 사이트도 음, 들어가 보고 막 이런 네, 식으로 다 해봤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새로 나온 코인들이 너무 많아갖고 좀 어렵긴 한데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웹사이트 백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번역기 한번 돌려서 한번 보시고 상장이 어디 돼 있는지 보고 싶으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어디에 상장됐는지 쭉 나오거든요. 특히 네, 시가총액 좀 낮은 코인들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서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 거래소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거래량이 어디가 많은지도 한번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고 다만 해외 거래소 투자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업비트는, 스택스는 업비트에서 34%네요. 36% 그러니까 몰랐네. 이런 걸 보면서 좀 투자도 하는 거죠. 아, 한국인이 엄청 많이 투자하는구나. 이런 네, 걸 또 참고할 수도 있고 음, 여기서 뭔가 많이 빼먹을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차트 같은 경우도 쭉 보시면서 얘가 많이 상승을 했던지 과거에 다른 코인을 하나 봐볼까요?
예를 들면은 모네로. 모네로는 그 익명성 코인으로 옛날에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음, 근데 요즘엔 거의 사람들의 상폐가 돼 갖고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는데 네. 얘 같은 경우를 제가 새로 나온 코인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최고점을 이렇게 갱신하고 가격 회복을 못 해요. 그렇죠? 요렇게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런 코인들을 자꾸 옛날 코인들이 있는지 아닌지도 요렇게 모두 한번 눌러보시면 전체 기간에 대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리플 같은 코인 있죠. 좀 그렇죠? 나이가 좀 들어 있는 코인, 좀 오래된 코인들은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 있으니까 투자할 때 좀 유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정계 대표님 좋아하시는 통코인. 네. 통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고점을 뚫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나쁘지 않게 보는 이유가 요 최고점만 뚫으면은 나쁘지 않게 보거든요. 근데 이 과거의 최고점을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 코인들은. 정말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거 같은 통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를 뚫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게 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직 가격 회복을 못 했어요. 최고점을. 네, 그리고 보시면 엄청 하락한 게 보이거든요. 거의 90 몇 프로, 95% 이상 하락했을 거예요. 여기 최고점 대비. 네, 요 하락을 하면은 여기 와 있는데 요 최고점을 그래도 한 번쯤은 가지 않을까 솔라나는. 그리고 네. 만약 여기서 뚫으면은 지금 가격에 그래도 한 두세 배 가격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솔라나를 투자하는 거지. 만약에 솔라나가 요 최고점을 못 뚫고 그냥 여기 가지도 못하고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투자할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솔라나 정도는 이 최고점은 지금 뭐 거의 20, 다 왔죠, 이 정도면 뭐. 네, 거의 다 왔고 한 그래도 한 50% 이상 아직 상승을 해야 되니까 음, 그래도 요 하락이 요 상승 최고점을 뚫으면 한 그래도 최소 한 두 배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 세 배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 네, 이더리움도 아직 최고점 못 뚫었던 걸로 알고 네, 못 있거든요. 제가. 넘었죠. 그래서 4,800달러가 최고점이거든요. 이더리움도 아직 못 넘었는데 이더리움을 보면은 옛날에 2017년도에 요 최고점을 뚫고 이때도 거의 한 95% 이상 빠졌어요. 음, 빠졌다가 얘는 기적적으로 뚫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더리움도 뚫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더리움도 음,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30% 정도, 2, 30% 상승하면은 최고점 뚫고 고점이 갱신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크게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비트랑 이더랑 섞어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플코인 같은 경우 한 번 더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봐도 이렇게 잠깐 엄청 큰 삼각수렴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락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상승해서. 음, 그래야지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로 이제 자금들이 많이 넘어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저도 크게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을 하잖아요. 또 리플이요, 최고점까지는 리플. 아니더라도 네, 리플이 절반까지 상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상승장 오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은 해요, 같이. 근데 이제 기존 고점을 넘을 수 있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알트 투자에 있어서. 네, 리플 같은 코인이 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그쵸? 그래서 네. 본인의 그 평단 오면은 던지실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은 비중이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 거의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리플을 많이 투자했어 갖고 지금 제가 리플 어디 아무튼 보니까 리플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비중이 한 15% 정도 되고 샌드박스가 무려 25%래요. 샌드박스가. 네, 그쵸. 샌드박스가 진짜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크게 오를 가능성이 되게 없는 코인인데 그런데 음. 25%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더 저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건 비트코인 캐시거든요. 얘도 비트코인 좀 심각하네. 캐시는 더 심각하죠. 네. 네, 옛날에 이때는 거의 500, 이때 비트코인 캐시가 음, 비트코인을 넘는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비트코인이 거의 지금 이더리움보다 한참 가격이 낮잖아요. 네. 이더리움보다 가격이 높았고, 그 정도로 이제 55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이때.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얘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좀 요런 알트코인은 진짜 코인들은 종목 선정이 이런 거 보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코인들 보실 때 한번 요런 거 차트도 한번 보시면서 뭐 굳이 이거를 믿고 하지 말라고 하고 여기 공포 탐욕 지수도 한 번씩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조건 극단적인 탐욕이 간다고 해서 하락이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 음, 오히려 극단적인 탐욕이 되면 상승이 더해요. 네. 그렇게 좀 유지를 하다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해보고 지나치게 패닉 상태인지 지나치게 지금 뽀모 상태인지 요런 중간 과정도 한 번씩 확인해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네, 좀 암호화폐를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크립토 윈터가 언제 올지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호필님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가요? 원래대로라면은 저희 요 사계절 기준으로는 여기 보시면 10월, 9월, 10월까지가 가을이고 이때 하락을 하는 게 기존 사이클 패턴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름도 그렇고 조금씩 빨라지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빠르면은 이번에 정말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올해 연말에도 하락장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은 낮고 아마 네. 내년 1분기까지 요때 요 상승까지는 한번 올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고민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꾸준히 한 번에 상승하고 하락을 했고 지난 사이클에서는 쭉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하락을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한 번 조정이 분명히 상승장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 2, 음, 30%짜리 조정이. 네. 그럼 그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거냐, 한 번 더 상승을 할 거냐라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봉이 여기서는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쌍봉이냐 외봉으로 하락을 할 네, 거냐. 네. 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을 때고 여긴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이 됐을 때인데 특징을 보시면은 이때는 가을 때 크게 상승했고 얘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엄청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지표로 지금 보고 참고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만약에 오히려 반대로 뭐 꼭 대통령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요 하락이 왔을 때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유동성 없이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재상승 때문에 올라간다 뭐 하락이 시작됐다 떨어졌다라고 하면 요런 사이클이 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관건은 상승은 무조건 한 번은 오는데 그 한 번의 상승이 끝이 날지 아니면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갈지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번의 사이클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먼저 집중을 하자. 그 다음에 가서 상황을 보고 정치적인 거나 뭐 지정학적인 상황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언제 팔고 떠나야 돼요 이런 것보다 지금은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단계다. 벌써부터 이제 팔고 떠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당장에 이제 상승을 좀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은 하락장 생각은 당분간은 할 필요는 없다. 네, 하지만 좀 마음의 준비를 해두긴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렇죠. 외봉이다. 그럼 언제쯤 네. 정점을 예상하시면 재미로 하는 거니까. 제목리하면 외봉이면은 저는 요 1분기가 좀 관건이거든요. 아, 1, 2, 3월. 네, 1, 2, 내년 1, 2, 3월이나 3월. 네, 네. 내년 1, 2, 3월 때 한번 연말까지는 크게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좀 음, 땡겨지면은 한 대선 원래 대선 끝나고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거든요. 보통 네. 한 11월쯤에 끝나니까 요때부터 상승을 했고 음, 여기도 보시면은 요때가 아마 선거 끝나고 있을 때부터 선거 끝나고 난 다음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아마 한 2, 3개월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1분기까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데 1분기 이후에 하락이 만약에 온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상승했을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쌍봉이 나오면 어떻게 네. 될 거라고 그리고 계세요? 쌍봉이 나오면 그 예를 들면 제가 거의 하락이 여기 그때 60% 가까이 왔었거든요. 네, 한 50% 정도 맞던 것 같아요. 55% 네, 네. 왔었거든요. 근데 저희 김프 때문에 김프 빠지면서 왔기 때문에 60% 정도 체감이 됐고 그렇죠.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빠지더라도 한 그래도 한 2, 30%? 한 20% 저희 보고 있는데 더 빠진다고 보면 30%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네. 하락이 왔을 때 과연 고민이 정말 될 거예요.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정말로 끝일지. 근데 저는 걱정을 크게 안 하는 게 하락이 오더라도 반등이 한 번씩 와요, 이렇게. 음, 오기 때문에 한 최고점의 7, 80% 정도에서는 팔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거든요.
네, 완전 최고 꼭지에서 못 팔더라도. 그리고 솔직히 최고점에서 50%만 가져가도 큰 수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투자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20% 빠졌을 때 아마 그때 정책이나 아니면은 물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인지 인하인지. 만약 지속적으로 인하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외봉이 가는데 중요한 거는 요 기존 고점을 크게 뚫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변수 중에 하나는 ETF 때문에 만약에 연기금이 정말로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그냥 조정, 요런 단계의 조정이 여기도 보면은 쌍봉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다시 크게 상승하면서 얘가 하락이 별로 안 커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일시적인 조정으로 갈지 쌍봉을 그릴지 아니면 더 크게 갈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코인 상담소라는 네, 코너를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코인 상담소 보면은 코인으로 사기당하신 분들이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네. 코인 사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네. 수십 개 ICO에 사기를 많이 음, 당했고 뭐 날려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네. 그게 이제 자기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음, 10배, 100배를 찾아서 하려면 솔직히 비트코인으로 지금 당장 10배나 100배를 벌기 힘들잖아요. 뭐 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더 리스크한 자산을 찾다 보면은 기존의 알트코인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래서 끼케야 뭐 두세 ICO나 배 뭐. 이렇게 네. 뭐 해봤자 뭐 지금 알트코인들 많이 가봤자 진짜 많이 가면 5배, 10배인데 나는 네. 100배짜리를 가져갔는데 100만 원 음, 투자해서 100배 가야지 한 1억 벌지 이렇게,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음, 했기 때문에 ICO에 투자를 많이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미 뭐 물려 있는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단계로 닮아가고 오히려 그 하락장에서 내가 왜 이런 마인드가 있는지 본인만 알거든요. 왜 그런 심리가 들었는지 뭐 네. 여러 가지 추측만 할 뿐이지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저는 아마 크게 한번 당하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펀더멘탈도 안 믿고 그냥 다 안 네. 믿고 이런 식으로 그냥 투자자로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상승을 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의 관점이지. 이게 뭐 미래를 바꿀 거다 이런 거다란 음, 큰 미래를 꿈꾸지는 않고 있고 대신에 이제 여유 있게 시간을 좀 많이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자꾸 그 다단계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가면 재밌게 하고 뭔가 있을 것 같고 자꾸 네. 뭔가 기대감을 조급하게 심어주죠. 만들거든요. 네. 네, 조급함을 또 만들어요. 여유를 못 음, 갖게 이런 만들어주는 게 음, 있기 때문에 좀 산책을 좀 하든지 아니면은 가까운데 이제 드라이브라도 가시든지 이렇게 네. 아니면 오히려 운동을 좀 빡세게 하면서 다른 데 정신 못 하게 하든지 그런 음,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는 독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독서에 나오는 많은 이런 자기 개발 스킬들이나 이런 심리 같은 스킬들이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것 때문에 탈출하면서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약간 조급하고 큰 돈 벌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거를 조금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꽂혀 있는 거는 좀 에어드랍이나 런치패드, 런치풀 뭐 요런 데 무료 채굴 뭐 이런 데에 좀 네,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네.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제가 네. 그 요즘에 그 코인 이런 게임 채굴하는 것도 이런 거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지난 상승장 때 안 해본 게임이 없을 정도로 다 음, 해봤고 네. 하지만 저는 그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그 시간에 그냥 책 한 자 더 보고 공부하고 음. 차라리 경제 공부를 하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친구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물론 별로 그런 걸로 그게 큰 돈 되는 건 별로 없다. 네, 돈이 되면은 좋죠. 근데 네. 그것보다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 하니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네.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데 네. 결국에는 사람이
앞만 말려도 결국엔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 한번 조금 그래도 실패 경험도 약간 한 번씩은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네. 대신에 이제 너무 막 몰빵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경험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음, 문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한번 운 좋게 돈을 벌거나 뭘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과몰입을 해서 아, 맞는 진짜 말씀입니다. 그게 캠페인, 예를 들면 그 타짜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 이거 음, 조금만 돈 벌고 나면은 내가 몰빵을 하면은 돈 벌었을 텐데 이 생각해서 막 맞는 가고, 말씀이에요. 아니면 나는 원금만 회수하면 가겠다라고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악순환의 시작이거든요. 제가 음, 2017년에 크게 실패했던 이유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 알트 불장이니까 아무거나 사도 두세 배씩 번 거예요. 그러니까 네, 2, 3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으면 엄청 많이 번 거잖아요, 그쵸. 처음에. 그러고 나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벌었으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야, 내가 이거, 나 지금 돈 얼마 있는데 이거 다 투자했으면 얼마 됐을 텐데, 이 생각이 들면서 내가 본시드를 넣는 순간 하락장이 오더라고. 그렇기 음, 때문에 항상 그 처음의 행운을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음, 이제 대신에 저는 어쨌든 코인에 투자를 해보기 때문에 그런 거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여기에 내가 주도권을 뺏겨서 여기에 자꾸 집착을 하고 몰입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의 행운으로 돈 벌 수도 있지만 그건 진짜 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이 돈이 좀 벌었다고 해서 여기 너무 나의 인생을 거기에다 걸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사실 시간을 너무 네. 많이 쓰든 돈을 너무 많이 쓰든 너무 위험하니까 좀 적절한 수준으로 그냥 체험 삼아서 해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공부 좋습니다. 관점에서는 네.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실패해봐야 이제 선택지가 하나 줄어드니까 그 남들 얘기 듣고 하지 마 하고 누가 말려도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게 네, 그렇죠.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하긴 하되 돈을 쓰거나 시간을 너무 많이 쓰거나 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다. 네, 저도 네, 절대 동감합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진짜 완전 코인 초보자라면 제가 봤을 때 이미 사이클이 한 40% 정도는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그 네. 정도 진행을 된 상황에서 코인 초보자가 본인의 뭐 전 재산을 투자해서 뭐 수익을 얻기보다는 일단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이번 사이클은 좀 수익보다는 경험을 쌓는 데 좀 집중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추천하는 방법인데, 네. 근데 이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조금 벌었을 때 드는 음. 생각이,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큰 돈 벌었을 찬스를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기 내가 때문에, 1,0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만 투자하면 그쵸.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쵸. 돈을 그게, 벌면. 그것만 아니면은 저는 이 방법이 음, 제일 좋고, 장기적인 음, 관점에서 앞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공부하는 단계로서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거의 모든 그렇게 투자하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무리해서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1000만 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1000만 원 네. 투자할 거면 100만 원 투자하지 말고 그냥 500만 원 투자해 봐라. 음, 그러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무리하게까지 투자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본인이 투자하게 마음 먹었던 금액이 한 50% 정도는 한 번쯤 투자해보고, 너무 소액으로 하면은 오히려 또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크게 돈을 못 네네. 벌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 적당하게 좀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 초보자 관점에서는 아직 사이클이 모르고 난 뭔지도 모르겠다. 근데 올라갈 거는 같아.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투자해보고, 돈을 넣어야지 공부를 하거든요. 투자를 하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서 다음 사이클, 이번에 상승, 비트코인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다음에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올 거예요. 네.
지금은 뭐 RWA가 주목받는데 RWA에서 또 더 깊숙하게 이제 기술들이 파고들 거거든요. 근데 음. 내가 그런 기술들을 이해하기 전에 RWA조차도 모른다. 라고 하면은 그때 갔을 땐 남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해야 되니까 꾸준히 오래 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기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본인의 한 달 월급 정도 투자하면 적당하겠네요. 그렇죠. 한 달 월급 정도는 뭐 한번 좀 그러면 리스크하게도 한번 네. 투자해 보고. 그래도 한 달 월급은 그래도 다 잃는다고 설사해도 다 잃기도 쉽지 않지만 다 잃는다고 해도 뭐 크게 뭐 인생이 좌절되는 음, 수준은 아닐 거고 그리고 그 정도 들어가면은 관심도도 좀 많이 생길 테니까 그렇죠. 네, 한 달 월급 1년, 정도를 한번 투자해 보면 좋겠네요. 네, 뭐 그렇게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뭐 투자하려고 마음먹었던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개인적으로. 뭐 100만 원이 됐건 500만 원이 음,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그럼 본인들의 그 시드의 한 10%는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반 한 정도? 30%에서 50%좀 음, 더 리스크하게 할 거면 한 70%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항상 음.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네. 투자하시면. 아, 현금 보유.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필님은 좀 코인 투자에서 그래 수익을 보고 있는데 네, 직장인 분들이 투자로 이렇게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네. 직장인들이 코인으로 좀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직장인들이 투자해서 돈을 못 버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단타로 너무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저도 사이클에 입각한 장기 투자거든요. 네, 솔직히 저도 2022년도에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 하락기니까 투자를 안 했겠죠. 음, 24년도에 처음 투자를 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벌고 벌써 그렇게 하면 2년이잖아요. 네,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음, 보면은 오늘 뭐 상한가를 갔어요. 주식으로 따지면. 뭐 네, 오늘 뭐 몇 프로 갔어. 오늘 뭐 2배 상승했어. 뭐 이런 시기가 물론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진짜 완전 대불장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코인에서는. 음, 지금은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관점을 안 갖고 보통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음, 또 하나는 그냥 누구 말만 믿고 자꾸 투자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뭐 상승할 거라고 하지만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 음, 그러기 위해서는 뭐 경제 공부가 됐건 코인 공부가 됐건 뭐 약간 자기 개발이 됐건 뭐라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거를 꾸준히 오래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처음에 열정적으로 하더라도 그거를 길게 끌고 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공부는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주변에 지인분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최소 10년은 공부해야 되는데 코인으로 지금 1개월, 2개월 투자해갖고 돈 버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뭐 하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간 소요가 필요한데 네, 왜 투자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만 생각을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상 단타를 할 때는 불장 때 단타 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본인이 트레이드를 정말 잘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여기에만 몰입하면 안 되고 가족들이 있으신 분은 가족들이랑도 시간 보내야 되고 내 취미나 여가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여기에 너무 몰입하면 그런 시간이 줄어드니까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호필님은 시종일관 계속 같은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너무 코인 시장에 매몰되지 말고 뭐 독서를 하던가 드라이브를 하던가 여행을 가던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좀 늘 가지려고 노력을 해라. 네. 같은 메시지를 늘 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왜냐면 심리 싸움이거든 결국엔. 네. 조급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게 여기 투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음, 심리가 큰 변동성이 없게끔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가 저도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해라. 너무 조급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1,000만 원 시드가 현재 있다. 지금 네. 기준으로 1,000만 원이 이제 처음 진입하는 초보자예요.
네. 어떻게 포트 구성을 하면 좋을지 네,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 투자하실 거면 저는 비트만 하는 건 좀 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음, 비트 5, 이더 5 이런 음, 식으로 아예 다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내가 조금 알트코인도 관심이 있다. 네. 그러면은 뭐 비트 3, 이더 뭐 2, 솔라나 2, 나머지 자바이트 코인 사고 이런 식으로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음,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정말 안정적으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약간 사이클이나 이런 거 큰 틀을 보고 싶다. 그럼 비트 이더만 5대 5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더리움만 투자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약간 음,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아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익률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최소 비트 이더 합쳐서 50% 이상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 그래서 비트 비트 이더 이더 솔라나 합쳐서 50% 이상. 네, 제가 봤을 때 솔라나도 그냥 알트에 포함돼서 전 아, 비트 알트로. 이더만 비트 비트 이더가 50% 이더만 이상. 해서 네. 한 70%에서 80% 가져가시고, 음, 솔라나 뭐 한 10% 가져가고, 나머지 10%에서 20%는 정말 아까 말했던 뭐 위험한 AI 섹터라든지 무시무시한 거. RWA 섹터라든지 그런 것들 한 번씩 한 네. 10% 해보면서 와, 이렇게도 하락을 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도 음, 상승을 하는구나, 이런 걸 음. 한번 경험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일단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바닥에서 살려고 하고 꼭지에서 팔려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좀 버리고 일단 실패를 할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된다. 이거 명심하고 적당히 쌀 때 사고 적당히 비쌀 때 파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경험이 전부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이제 짬밥이 쌓이면 이게 자연스럽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까 리스크 관리하게 되는데 초보자들은 그게 없잖아요. 일단 딱 꽂히면 그냥 1,000만 원 바로 자발트에 몰빵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진짜 이름이 무서운 것 이쁘다고 같아요. 그러고. 이름이 그쵸? 이뻐서 샀어요. 뭐 이렇게 네. 가격이 싸서 샀어요. 이렇게 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정말 원래 약간 오히려 그런 분들이 가끔씩 또 운 좋게 크게 버실 때도 많아요. 오히려 그게 아무것도 문제야. 모르니까 과감하게 해서.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한 번의 행운이 계속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뭐 한 번 투자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계속 그쵸. 강조하지만 길게 봐야 음. 된다. 그러니까 뭐 비트토렌트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한 20%, 전 세계 물량이 한 20% 갖고 있대요. 아, 이제 아, 되게 그런 거 가슴이 보면 아파요, 정말. 안타깝죠. 네, 진짜 말 그대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안 좋은 코인들을 갖고 있으면 차라리 정말 많이 물려 있는 코인들이 많으면 차라리 다 팔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포트 구성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도 제가 그나마 성공했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ICO 때는 음, ICO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셋이 돼서 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IT에 물려 빵원된. 있었으면, 네. 왜냐면 저는 그러기 때문에 21년도에 과거 코인들에 집착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음,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서 좀 크게 못 보셨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그런 환상적인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아, 이 네. 코인이 그래도 옛날에 막 10배씩 갔는데 이번에도 그래도 최소 가지 않을까? 그 정도는? 음, 그런 생각으로 자꾸 가면서 상승장이 끝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렸으면 과거에 대해서 코인들을 그냥 한쪽에 남겨두고 아예 거래소 한쪽으로 몰아놓고 새로운 거래소 하나 만들어서 하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음, 리셋으로 아마 없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하긴 해야 되는데, 말이 쉽지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옛날 거에 대한 그 물려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집착을 많이 버리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셋이란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머릿속을 한번 싹 비워야 됩니다. 뇌를 네. 한번 싹 비우고, 네, 그러니까 좀 깔끔한 상태에서 그래야 아까 호필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승장 때 답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도 음, 포함돼 있어요. 네. 정리를 아, 다 해놓고. 네. 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네, 네.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세요. 뭐 이번에도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일반 직장인이고 아까 경험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한 번 더 경험을 빨리 한 것뿐이지 뭐 네, 지식이 엄청 많거나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정말로 경험했던 거 바탕으로 진솔하게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제 이게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상승장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는 네. 뭐냐, 자신감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음, 상승장에서 하락장을 너무 오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음, 투자해야 될 때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이런 심리 공포감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알트코인 기준으로는 크게 상승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본전이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고 가을이 찾아올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하지 마시고 약간 자신감 회복하면서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자신감을 가져라. 네.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필립.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